네, 이번 시간은요, 온실 효과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들어가 보면 온실 효과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저학년, 초등학교 이때부터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한 개념을 좀 잡아야 돼. 그랬을 때 지구의 복사평형과 온실 효과 이렇게 나 있죠. 복사라는 말을 아직도 조금 낯설어 할 수는 있는데요. 복사는 태양 복사, 지구 복사, 즉 에너지다 라고 보면 돼. 그래서 복사 에너지를 우리 지구 입장에서는 흡수하는 양이 있을 거고 다시 내보내주는 방출량이 있을 거거든. 그래서 밑줄 그어볼까? 흡수량과 방출량에 해당하는 걸 항상 우리가 같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 그래서 선생님이 비율을 용돈 개념으로도 비율을 많이 하는데 용돈을 받았지? 그만큼 우리가 받은 거에서 쓰고 저축도 할 수 있지만 부족한 경우도 있죠. 그리고 딱 맞는 달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제 그런 부분에서 흡수량과 방출량을 생각해 주면 됩니다. 우선 우리 지구가 에너지를 받아야 사용하겠지?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받는 거는 흡수라고 할 거고 흡수한 걸 받아서 다시 갚아줘야 돼. 그 되갚는 건 태양이 있는 우주공간 외권으로 이렇게 보내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 복사로서 재방출해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게 잘 맞아야 복사평형 상태고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태양 복사, 지구 복사, 즉 흡수하는 것과 방출하는 거에 좀 차이점이 있거든. 그걸 조금 이해하고 가보자. 태양 복사는요, 우선은요, 여러 파장대를 다 방출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파장에 해당하는 걸 좀 알면 좋은데, 감마 레이부터 쫙 전파까지 이렇게 파장 영역대가 있거든.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선생님이 이 자, 가, 적에 해당하는 거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줘라 라고 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 감마 레이부터요. 전파까지의 이 상황에서 전파 쪽이 우리가 예전에 벌써 예전이 됐지 빅뱅에서 배웠던 걸로 얘기하면요. 파장이 매우 길어진 거다라고 했었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파장과 에너지는 반비례 상황이라서 이렇게 낮은 에너지다라고 보면 돼. 그러면 이쪽 자외선 쪽으로 가면요. 파장은 짧아지면서 에너지는 더 센.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르게 되잖아. 그렇게 좀 연결을 해주면 되고 최소한 요 자가적의 요 순서를 기억하면서 에너지와 파장 요 관계를 우리가 익혀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시광선의 좀 범위, 레인지를 좀 기억해주면 좋거든. 그랬을 때 자외선 쪽의 파장이 짧은 거지. 그러니까 얘가 400에서 700에 해당하는 평균적인 파장 영역대인데요. 나노미터 단위를 썼을 때. 그리고 다른 단위로 또 많이 나오는 거는 0.4에서 0.7에 해당하는 마이크로미터로 10-6승, 얜 10-9승 이런 관계로 조금 더 큰 범위냐 단위가 좀 더 작으냐 이걸 가지고 조금 수치는 달리 보이지만 얘들에서의 요 400과 700, 0.4와 0.7 요 관계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시광선보다 더 단파 쪽이네. 가시광선보다 더 장파 쪽이네. 이러한 해석을 할 수 있거든. 그런데 태양 에너지는 대부분이 여러한 범위를 내보낼 수 있는 방출할 수 있지만 태양 에너지는 대부분이 가시광선이야. 그리고 지구 복사에 해당하는 요 에너지는 적외선 파장대야. 그러니까 다시 볼까요? 태양 복사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를 가시광선을 단파 쪽이다 라고 하는 건 아래 요 지구 복사에 해당하는 적외선 장파와의 비교인 거지 단파라는 표현과 장파라는 표현이 절대적인 건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비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요들 사이에서 더 짧은 쪽이다, 긴 쪽이다 이렇게 우리가 비교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요 파장 영역대와 전반적인 요 상황을 이해하면 되는데요. 가볼까? 태양 복사 에너지를요, 지구에서 요 대기는 별로 안 좋아해. 왜냐? 대기는 요 적외선을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다 투과시켜서 태양 복사값은 대기의 일부를 뺀 나머지 모두 대부분 지표로 갑니다. 그런데 다시 지구 복사 에너지의 파장대는 적외선이다 라고 했잖아. 대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파장대인 거야. 그러다 보니 대기 중 온실기체에 너무나 잘 흡수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누가 어떠한 영역을 주로 방출하느냐 흡수하느냐 요것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 줘야 됩니다. 온실효과로 가보자. 온실효과는 일단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선생님 온실효과는 지구온난화를 야기시키니까 지구온난화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온실효과 나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우선은 온실효과 답을 얘기해보면은 좋은 거야.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온실효과로 인한 지구온난화? 여기서 왜 우리가 이러한 비약이 됐느냐? 온실효과가 지구온난화를 만든 게 아니라 온실효과의 강화 때문이다 이거야. 또는 온실효과의 증대가 너무나 가속화됐다 이런 표현을 반드시 써줘야 돼. 그래서 이건 선생님이 뒤에 가서도 한 번 더 강조할 건데요. 온실효과 자체는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 생명체가요 온실효과가 없다면 살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기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이러한 비교가 항상 예시문항으로 나오는데요. 얜 대기가 없고 얜 대기가 있어. 그랬을 때 복사평형은 또 어디에서만 일어나느냐 라고 착각하기가 좋은데 우선은 둘 다 일어납니다. 둘 다 복사평형은 일어나요. 이 복사평형이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느냐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느냐 요 차이지 둘 다 일어난다. 이것도 우개념으로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볼까? 지구 표면 온도를 올려줘요. 누가? 대기가. 그래서 이 대기가 이불 효과다. 뭐 이런 표현도 들어봤을 텐데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루게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체가 대기가 없다면 이러한 낮은 온도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유지되다 보니까 살 수가 없어. 그런데 대기가 없지 않고 현재는 있죠? 있는 경우는 보온의 효과를 해주는 이 온실 기체들로 인해서 평균 기온이 이렇게나 높아진대. 그러니까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거든. 따라서 얘는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잘 입력해 둡니다. 그래서 온실 기체 얘네들이 있고 필요한 거 요거는 알겠고 그래서 어떠한 영역들을 좋아하느냐 여기서 얘기했죠? 적외선을 좋아한다. 우리가 아까 대기 중 온실기체 적외선 잘 흡수한다, 잘 받아들인다, 먹는다 이렇게 선생님이 표현할 거야. 그러다 보니 태양 복사 에너지 거의 투과하고요. 리뷰 지표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영역들은 적외선이야. 그래서 이렇게 흡수를 잘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가 흡수했다가 다시 지표로 보내주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이러한 재방출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온난해지고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우선은 이유에 대한 건 열수지를 배우면서 좀 더 들어갈 거고 보시면 지구의 평균 기온을 우리가 약 대기 없을 때와 대기 있을 때 섭씨로만 알고 있다가 갑자기 당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켈빈 온도로 나와. 조심합니다. 켈빈에 해당하는 거는 우주 배경 복사에서도 우리가 만나봤는데 얘네들은 우리가 섭씨 단위와 켈빈 단위에 해당하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요. 273에 동그라미 쳐볼까? 273에 섭씨를 더했을 때 우리가 켈빈 온도로 바뀌어져. 그러니까 수치가 조금 커지겠죠. 이렇게 켈빈 당황하지 말고 대기가 없던 대기가 있든 이런 식으로 273을 더해서 환산된 거 해결합니다. 됐죠? 그래서 좀 눈썰미 있게 우리가 그림까지도 좀 받으면 그림에서 3개를 이렇게 받았잖아. 그러면 3개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야. 다시 결과적으로 대기가 있어도 태양으로부터 3개가 들어왔죠? 그러면은 아래쪽에서 뭐 이렇게 재방출하고 왔다리 갔다리 이거는 좀 둘째 문제고 이렇게 3개를 보내준다. 요게 복사평형을 의미하는 그림의 모식도입니다. 됐나?
오른쪽에요. 온실기체가 좋아하는 거 선생님 한 번 더 강조했는데요. 이거 오늘 계속 강조할 거야. 정말 중요합니다.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들이죠. 그런데 온실기체들의 요거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사실 이산화탄소를 1등으로 떠올리거든? 그런데 기여도 봐봐. 온실기체로 얘네들이 기여하는 게 반드시 온실효과로 연결되는 건 아닐 수 있다. 걔는요, 배출량까지도 봐야 되고, 배출량은 이산화탄소가 단연 1등이지. 그래서 기여도는 조금 낮더라도 배출하는 실제 양 자체가 너무나 많구나. 이러한 좀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수증기, 얘는 선생님 기여도가요, 이산화탄소보다 높은데요. 그런데 얘가 기체로 기여했지만 구름을 만들고 강수도 뿌리는, 눈도 내리는 이러한 상태 변화로 인해서 온실 기체로만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스스로가 이 양을 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아니면은 지금부터 이산화탄소가 가장 주범이구나. 이건 알아야 돼. 메테인도 한몫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존이라든지 이산화질소 등등 이런 애들도 온실 가스구나. 요걸 좀 아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온실기체가 아닌 것은 이러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 보자. 달 표면에서 비교가 또 나올 수 있는데 유리 온실을 설치할 때 이게 보온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대기가 없을 때와 마치 있는 것처럼의 상황이 될 건데요. 달의 표면 온도는 그러면 당연히 나가 높겠네. 오케이? 복사평형 누가 이룹니까? 속지마. 둘 다. 둘 다 이루는 거고. 그런데 그때의 온도가 나가 더 높다. 요거예요. 그러면 지구와 달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달리 받나? 그래서 이렇게 달의 온도가 낮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선생님이 스포해 놨지. 지구와 달은요.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거의 같다. 밑줄. 즉 받는 흡수하는 정도에 대한 요거는 통제되어 있다. 비슷하다. 이러한 얘기인 거야. 그래서 입사량은 거의 같은데 뭐 때문이다? 대기가 없다. 이게 뭐가 되겠지? 다른 대기가 없고요. 지구는 대기가 있지. 그래서 평균 온도가 너무나 낮아지고 더불어 일교차도 매우 크게 됩니다. 됐나? 대기가 없으면 달이 표면에서 태양이 떠오실 때 확 받아서 확 뜨거워졌다가 태양이 사라지면 확 식어서 너무나 차가워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대기의 역할이 보온의 효과로서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탐구 잠깐 멈추고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네, 풀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같이 좀 확인을 해보자. 왼쪽 먼저 보면 기억. 실험 시작 후 약 6분이 될 때까지 컵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시간에 따라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6분 상황을 봐야 되겠지? 6번 상황은 아직 복사평형이 이르기 전이네. 그러면 당연히 방출되는 에너지 양도 흡수하는 양이 증가하니까 같이 증가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맞다 이거야. 실험 시작 후 컵 속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8분 이후를 얘기하겠네. 더 이상 컵의 에너지가 흡수되지 않는다. 아니지. 흡수되지. 그만큼 같이 방출해주니까 이렇게 복사평형 상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디귿 볼까요? 흰색으로 알루미늄 컵을 바꿨대. 요거는 조금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검은색이 좀 더 흡수를 잘하고 흰색은 반사를 잘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컵 속의 최종 온도는요 얘보다 떨어지겠네. 오케이. 됐나?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 보시면 기억. 알루미늄 컵에 방출되는 에너지 양은 많이 받으면 많이 방출, 조금 받으면 조금 방출. 그러니까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적네요. 이런 식으로 얘들아 업다운의 화살표를 이렇게 부동호랑 같이 자꾸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은데 얘들 소수어랑 주어랑 이런 부분을 헷갈려하는 상황이 많이 생길 거야. 그런 비교를 과학에서는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얘는 잘 체크해서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T2일 때 알루미늄 컵에 흡수되는 에너지 양은 방출되는 에너지 양과 같다. 복사평형이죠.
그치? 거리가 멀어졌대. 아까 태양과 달 그리고 태양과 지구 이러한 거리가 유사하기 때문에 같은 양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멀어지면요 복사평형 하기 위한 흡수량 줄 거고 방출량 줄겠죠. T 요거보다 작아진다 이거야. 줄어든다 이거야.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T는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라면 낮은 온도에서 복사평형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그래프가 같이 그려지는 이런 자료도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면 조금 다른 내용으로 열수지 좀 수치적으로 볼 거거든. 요게 좀 복잡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림 쓱 보면 화살표가 막 여러 개로 나와 있잖아. 이런 화살표들을 좀 다른 버전으로 다른 수치로 선생님이 붙여놨는데 우리가 실제 그림을 좀 같이 그릴 거야. 그러면서 이 그림이 딱 봐도 맞네 이렇게 확인되도록 그렇게 좀 해볼 거거든. 그래서 열수지가 뭔지 가봅시다. 지구의 열수지 이렇게 나와 있죠. 지표와 대기가 우선은 지구를 구성한다. 요거부터 좀 알자. 지구라는 거를 물어볼 수 있고 지표만 물어보고 대기만 이렇게 각각 물어볼 거야. 그래서 지표, 대기, 지구 이런 식으로 조금 주어를 잘 봐야 되겠죠? 흡사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를 쏴줄 텐데 대부분 이렇게 100 이렇게 줄 거거든. 그렇지만 우리가 받는 건 흡수하는 건 30만 아니 70만 70만을 흡수할 거야. 흡수하는 게 70이다 라는 건 우리가 70만을 사용한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30은 안 갚아도 돼. 선생님이 아까 돈의 용돈 개념으로도 이렇게 비유한다 라고 했죠? 30만 원은 안 받은 거야. 3만 원인가? 그래서 우리는 70만 원에 해당하는 요것만 갚아주면 돼. 그래서 반사한 거는 안 갚아도 된다. 그러니 우주로 방출하는 지구복사도 이렇게 70만 열수지 열에 의한 이러한 수치를 잘 맞춰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 보면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일단은 대기가 있잖아. 대기 덕분에 아까 15도씨 정도로 288 켈빈 정도로 유지된다. 생명체들한테 땡큐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2번 보시면 지구 복사평형 상태에서 나타나는 우주 따로, 지표 따로, 대기 따로 이렇게 각 영역 체크해 보세요. 각각의 영역으로 우리가 따로 볼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 70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수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각각에 해당하는 요 각각에서의 각 영역 흡수량과 방출량 선생님 좀 줄여서 흡방 이렇게 얘기할 건데 흡수와 방출이 같다에 대한 여러 등식을 우리가 좀 세울 거야. 여기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우리가 확인용으로 얘를 좀 역으로 볼 거라 우리가 요 밑으로 내려와서 좀 여백 있죠? 사실은 이게 좀 처음만 그림을 좀 그려보면 얘들이 당연하게 이렇게 보여질 텐데 그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볼게요. 오케이? 보자. 지금 요 수치들을 좀 기준으로 그릴 거라 수치들을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 그리고 대기에 해당하는 게 사실 그렇게 빈 공간으로만 있어도 대기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구름을 그려줘도 괜찮거든? 처음이니까 선생님 그림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구름이 있는 이러한 기권을 벗어난 여기 외권에서 이렇게 태양이 빛을 줄 거 아니야.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받는 상황. 이게 지금 백의 상황이다. 이 상황. 오케이? 이 상황에서요. 태양 입장에서 우리가 백을 보내주는 요걸 다 받느냐? 아니, 일단은 튕길 거야. 대기가 한번 튕겨요. 그리고 지표도 쫙 왔다가 튕겨버려.
요렇게. 그래서 여기 30이다 라고 나와 있는 요 수치를 우리가 만든 건데 그게 아까요 반사량 30.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 기호를 좀 써볼 건데요. A, B 써볼까요? A, B에 해당하는 걸 25와 5 정도로서 30으로 우리가 반사한다 라고 보면 돼. 그래서 수식합니다. 첫 번째, 사실 뭐 이거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라서 점으로 그냥 찍어볼게. 태양에서 100을 보냈어. 근데 A 플러스 B로 우리가 안 받은 반사량. 그러면 그 다음 대기가 흡수하네. 흡수하는 거 가볼까요? 대기가 어떻게 흡수했냐? 25만큼. 요거 C. 25만큼 요렇게 대기에서 멈추게 그리는 거야. C. C는 위에 썼으니까 여기는 숫자 25. 오케이? 그리고요. 지표를 쫙 내려오는 요 지표의 흡수, 요거는 D. 그래서 쫙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표가 받았어. 이게 45. 그러면 지금 여기에 C와 D가 더해지겠네. 오케이? 그래서 아까 A, B 합한 거 요거 수치로도 밑에 써볼까요? 25 플러스 5 나눠지면 이렇게 따로 해석하면 되고 이렇게 합산해서 나오면 30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리고 C는 대기가 흡수한 거 25 지표가 흡수한 거 45로 이렇게 우리가 수치 쓸 수 있겠지. 됐어? 그런 다음에 이제는 대기, 입장, 지표, 입장 이렇게 또 나눠서 볼 건데요. 대기 입장 볼까요? 대기 입장은 대기만의 흡수와 대기만의 방출을 갖게 해주는 거야. 그럼 해보자. 대기가 받은 거 아까 여기 C 받았네. 그러면은 대기가 흡수한 거 요 C 플러스 기호를 가지고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호를 좀 써볼 거야. 먼저 좀 써놓을까? E, F, G, H, I, J 이렇게 써놓고 들어가 보자. 대기에서 흡수하는 거는 대기가 화살표를 받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대기로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오는 애들을 더해라 이거야. 별거 아니죠? 근데 한 번에 갑자기 보면은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복잡해? 화살표가 왔다리 갔다리 의미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가 대기에서 받은 C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복사가 아닌 다른 버전으로 8과 21이 있네. 오케이? 걔가 F, G. 그리고 H는요. 지표에서 방출되는 이렇게 근데 우주까지 쫙 올라가는 요 과정에서 다이렉트로 가는 게 있고요. 대기가 이렇게 빼앗아서 흡수하는 이게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H다 이거야. H가 100만큼이나 굉장하네. 그리고 여기는 4만큼 우주로 조금 올라가네요. 오케이? 그런 다음 대기로 또 오는 화살표가 받는 화살표가 있나? 없어. 그러면 얘는 25, 8, 21, 100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방출하는 거 볼까? 대기 입장에서 쏴줘야 돼. 그러니까 이 중간 과정에서 쏘는 게 위와 아래로 이렇게 나눠지네요. 위쪽으로 쫙 쏘고 아래쪽으로 쫙 쏘는 이 상황에서 지금 88 위쪽으로는요 66 이렇게 됐네. 오케이? 그래서 대기 요 시작점 여기에서 방출한 양쪽 E와 J 그래서 E는 88 J는 66 이것이 같은지를 보는 거야. 쫙 빨리 더해보세요. 몇인가? 대기에서 쭉쭉쭉 더하니까 얘네들 154 맞나? 이거를 확인해 보는 거야. 근데 흡수량과 방출량 여기에서 이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온다? 하나를 뭐 지워 놓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찾아라.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화살표를 받는 거 잘 나열하고 화살표 나가는 거 잘 세팅해서 걔네가 같다라는 걸 그리고 이렇게 수치로도 확인하는 거 이것만 하면 돼 얘들아.
그러면 각각에서 지금 흡수와 방출이 같은가 요거를 확인하고 있는 거 이해됩니까? 그랬을 때 이제 남은 건 뭐다? 지표다. 지표를 이제 흡방으로 또 봐야지. 흡수, 방출이요. 지표에 대한 흡수와 방출을 보면 지표 입장에서 이제 받는 거 봐야죠. 아까 기호 D였네, D. 얘는 2였죠. 그리고 D와 E의 수치 45와 88. 오케이? 그리고 지표에서 이제 방출하는 거. 지표에서 이제 나간 거. 지표에서 나간 걸 봤더니 8, 21. 오케이? 그래서 F, G. 그리고 쫙 나간 H와 I까지요. 그러면은 볼까? F8, 21, 그리고 104 한 방에 나오면 그렇게 쓰면 되고요. 100과 4. 그래서 같은가? 그러면 쫙 더해봐. 몇이에요? 133이 되겠네. 이렇게 흡수와 방출, 흡방이 같은지를 계속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야. 그게 열수지고 그게 복사 평형입니다. 됐나? 그래서 얘네들의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마무리해서 보면 수식은 얼마든지 더 만들 수 있지. 어떤 부분이냐? 100 말고 손님 저는 반사 빼고 얘네들 빼고요. 지표가 지구에서 다시 100에서요 30을 빼고 지구가 받은 것만 볼래요. 그러면 지구가 받은 게 여기 C와 D잖아요. 오케이? 요 C와 D에 해당하는 요 70이 지구가 방출해 준 거. 대기에서 방출, 지표에서 방출. 그래서 뭔데? 총 우주로 간 거. 요거다 요거야. 그래서 IJ. 됐습니까? 그래서 4와 66에 해당하는 70 확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식은 얼마든지 더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떤 거를 비워두고 어떠한 수치를 물을지 모르고, 그리고 선생님이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수치는 조금씩 비슷한 듯 다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익숙하게 연습할 때 많이 봤던 수치를 외워서 문제 적용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계속 확인하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됐나? 여기서 중요한 마무리는 뭐냐? 지구가 온난해지는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배워가는 과정이란 말이야. 그때 문제가 되는 거. 우리는 현재 복사평형 70만큼의 양이 바뀐 건 아니야. 그런데 온실기체가 증가하면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더 많은 요 양이 증가하는 수치의 흡수량이 더 많아질 거거든. 그러면 봐봐. 대기에서 온실기체 때문에 요 값이 증가했어. 근데 위로 보내주는 요 우주로 가는 거는 고정값이야. 왜냐면 70이 바뀌면 안 된다니까? 그럼 얘 온실기체 양의 증가로 증가한 요 대기에서의 방출값은 어디로 자꾸 다시 증가시키겠나? 지표로 재방출해 주는 거. 요 값이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표가 뜨거워지고 지구가 가열되는 이러한 지구 온난화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얘가 요 88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요 수치가 대기로 인해서 계속 증가되면서 지구가 온난해진다. 요게 중요해. 이게 지구 온난화의 주요한 증가 수치예요. 오케이? 그러면 요 열수지표에서 우리가 내용적인 거 한 번 더 리뷰하자. 태양 복사 에너지는요, 주로 다양한 파장이지만 주로 가시광선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온실기체, 대기가 안 좋아해. 일부만 흡수된다. 이 일부는 물론 적외선 조금 있고요. 자외선도 잘 생각해. 오존층이 있거든. 그래서 지구에 입사한 반사하고 산란된 요거는 빼고 이게 30%, 오존층에서는 자외선, 영역 잘 매칭해야 돼요. 대기 중 수증기나 이산탄소, 온실기체들은 적외선을 아주 일부, 나머지는 다 뱉어버려. 어디로? 지표로. 그걸 우리가 투과시킨다라고 해서 대기가 투과시킨 거 지표로 가시광선으로 흡수합니다. 이거 정신 못 차리면 안 돼. 흡수 방출 잘 봐야 되고 어떠한 영역 잘 봐야 되고
즉, 요 뒤에 해당하는 지표흡수 45의 요 수치, 위에서는 50에 해당하는 요 수치로 받은 게 가시광선 영역이다 이거야. 그런데 얘를 받아서 지구복사로 다시 방출할 때는요. 그때는 온실기체의 대부분이 다 흡수된대. 왜냐면 적외선 영역으로. 아니 선생님 가시광선으로 받았잖아요. 그럼 가시광선으로 도로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얘네들이 지구가 태양보다 에너지 온도 훨씬 낮죠? 훨씬 온도가 낮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가 보내줄 수 있는 요 영역대는 또 적외선 파장대예요. 그래서 요 영역 잘 집중해라 라는 거고, 대기의 창은 용어 하나 그냥 들어봤다 이렇게 보면 돼. 대기가 적외선을 너무 좋아하잖아. 그런데 그 와중에 4만큼은 그냥 쫙 먹지 않고 우주로 보내버렸지. 마치 대기에 창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주 공간으로 그냥 보내졌다 라는 거거든. 그게 요 대기의 창문이다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마무리. 대기에 의한 복사 에너지가 태양 복사이냐 지구 복사이냐 만약에 그래프까지도 이렇게 좀 응용돼서 어렵게 출제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파장을 알고 있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시광선은요 0.4에서 0.7 또는 400에서 700 나노미터 이렇게 얘기했지. 마이크로미터에서는 0.4와 0.7이다 이거야. 근데 벌써 이미 2, 8, 14 너무나 파장이 길죠? 이거는 태양 복사일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지구 복사는 적외선이라서 가능. 그런데 태양 복사는 이렇게 0부터 3에 해당하는 여기는 거의 내지 못하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요 레인지 여기를 좀 기억해줘라. 파장을 최대로 이렇게 많이 내고 있잖아. 그쵸? 그래서 메인으로 이렇게 방출하는 요 파장대가 어느 파장대냐 요거를 좀 보고 태양 복사다. 지구 복사다. 요거를 좀 눈치채줘라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지구 복사 다시 한번 강조 적외선이에요. 태양 복사 얘는 다양한 파장이야. 그렇지만 가시광선 파장대가 가장 많이 방출하는 요 파장대다. 요 얘기. 됐지? 그래서 요 열수지 잘 익힙니다. 오케이? 열수지에 해당하는 걸 흡방 요 관계를 잘 찾아내자 라고 했죠. 그런데 흡수하는 건 나한테 들어오니까 이렇게 플러스 값으로 표기하기도 하고 방출하는 건 나로부터 나가는 빠지는 거니까 마이너스로 이런 식으로 지구복사를 표현하기도 해. 그러니까 갑자기 마이너스 뭐지? 입장 차이야. 태양 입장에서는 지구로 보낼 때 이렇게 표현하는 등등등으로 마이너스가 나와서 괜히 당황할까봐 이런 자료도 붙여놨거든요. 그리고 수치도 조금 다르니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항상 각각 지표 흡방, 대기 흡방, 지구 전체 흡수 방출이 같다. 요걸 신경 쓰는 거야. 됐지? 그림 보면서 화살표 받는지, 화살표가 나로부터 나가는지 요거 잘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지구온난화로 들어가 보자. 지구온난화는요, 일단은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가 그럼 왜 대체 이렇게 심각한 수준으로 일어나는가라는 걸 조금 요인에 대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일단 볼게. 기후가 변화한다라는 거거든. 그런데 자연적으로 변화하는 기후변화가 있고요. 인위적으로 변화하는 기후변화가 있어. 일단 조금 느낌이 오겠지만 자연적인 거는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조절할 수가 없어. 제어할 수가 없어. 그러니 이 인위적인 요게 인간에 의한 거거든. 요거를 잘 좀 제어하고 조절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는 말 그대로 자연적인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인위적인 우리가 좀 노력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 그랬을 때 기후가 평균적으로 잡혀있던 게 변화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위도나 이런 해양 그리고 육상 이런 부분에서 평균적으로 습하다, 건조하다, 춥다, 따뜻하다, 뜨겁다 이런 것들이 좀 결정되어 있었거든. 근데 이게 이상해지는 거야. 달라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요 원인에 해당하는 요인에 해당하는 요 가지치기만 좀 눈여겨볼게요. 기후가 변하는 건 어쩔 수 없이 팩트고 그랬을 때 자연적인 거에서 한 번 더 나눠집니다. 자연적인 건 우선 기준이 뭐냐면 지구 밖과 지구 안. 그래서 지구 외적 이거는 밖이다 이거야. 내적 지구 안이다 이거야. 그래서 안과 밖에서의 요 상황인데 안팎으로 어쩔 수 없이 일어나.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그거를 가속화시키는 인위적인 인간 활동 요인이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조금 조절할 수 있게 잘 좀 해보자 요거야. 우선 자연적 요인에서는 지금 아래에 좀 예시가 나와 있어요. 요거 이상 깊게 들어가는 학교는 선생님이 좀 더 설명을 해야 돼. 요거는 매우 어렵게도 출제될 수 있는데요. 사실 요 1학년 때 이렇게까지 어렵지 않게 출제는 될 거로 예상은 됩니다. 근데 모르는 거니까. 보시면 자전축 치고 바뀌지. 자전축의 경사 방향 마찬가지로 지구 밖이야. 이심률은요 공전 궤도라고 보면 돼. 이것도 지구 밖의 문제야. 그래서 여기까지 좀 하프라인을 그려보면 이게 외적이다 이거야. 밖에서의 상황. 오케이? 밖의 상황. 그런데 어쩔 수 없지만 안에서도 기후변화를 야기시키는 요인들이 있대요. 판게화 형성과 분리, 즉 이렇게 대륙의 움직임. 이거는 우리가 판에서 배웠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 멘틀이 한다니까. 해류 변화. 이렇게 대륙이 변하면 그 주변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흐름이 요 사이사이로 갔던 게 못 가잖아. 그런 부분에서 해류가 변화하겠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할 수는 없어. 하지만 내적으로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야. 됐나? 그래서 요 범주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요거 좀 잘 구분해서 우리가 인간 활동에 해당하는 요 인위적인 거 요것만 좀 잘 어떻게 좀 해보자 이러는 거고 대기의 구성 성분,表면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인간에 의해서. 물론 이렇게 자연적인 것도 있지만요. 됐나? 그걸 가지고 우리가 좀 어떠한 기후의 영향까지 미치는지 확인해 볼게요. 뒤로 넘어갑니다. 온실 효과 들어가 보면 온실 효과가 강화돼서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상승한다라는 건데요. 요 온실 효과의 강화 요거가 중요하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밑에 발생 원인을 보면 우리가 자연적인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했지. 그래서 인위적인 인간 활동에 의한 요것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인간 활동으로 온실기체의 농도가 급증했는데 온실기체의 농도가 급증한 요 급증, 강화 요런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지구 온난화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야. 그냥 온실효과로 인해서 지구가 온난해졌다. 요건 안 돼. 알겠나? 대기가 흡수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면 대기는요 너무나 적외선을 좋아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적외선 지구 복사가 어떠한 파장을 내는가 계속 얘기하죠. 온실효과가 증대되는 요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요거는 별표의 화석 연료의 연소예요. 우리가 산화한 아파트에서도 이제 배웠는데 화석연료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요게 문제가 되거든. 화석연료 잠깐 좀 뽑아서 볼게. 화석연료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야. 석탄은 C로만 되어 있지만 석유와 천연가스가 C와 H로 되어 있고 천연가스는 CH4 메테인인 것도 아는 게 좋습니다. 그랬을 때 연소한다, 산소를 붙인다라는 거잖아. CO2랑 H2O를 이렇게 만들 거야. CO2랑 H2O에서 얘네 둘 다 온실기체인 거 일단 아셔야 되고요. CO2가 주범이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요 CO2가 너무나 많아진 게 문제야. 오케이? 산림의 무분별한 벌채 얘는 산림들은요 광합성을 해줄 수 있는데 요 CO2를요 좀 줄여줄 수 있는 제거해줄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들을 다 또 벌채하다 보니까 이러한 효과도 약화되고 습지 매립 등 이런 상황에서 주요 원인이 CO2다. 됩니까? 지나친 가축의 방목 이렇게 가축으로 포커스가 조금 넘어가면 얘네들은요 메테인의 농도 증가랑 또 연결이 돼요.
자동차나 공장 이런 식의 상황에서는 이산화질소라든지 얘네들에서 이산화황 이러한 농도가 또 증가된대. 그러니까 조금 온실기체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지? 이런 것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됐나? 지구의 평균 온실기체의 농도 변화 이렇게 나와있죠. 우선은 이산탄소 메인이고요. 메테인 두 번째로 많이 나올 건데 얘들에서의 단위를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 동그라미 쳤죠? 둘 다 이산탄소, 메테인, 선생님 얘네들 근데 좀 비슷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얘네들에서는요 단위가 ppm 100만 분의 1, ppb 10억 분의 1. 그러다 보니까 얘가 훨씬 더 작은 단위다. 얘가 더 큰 단위구나.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에서의 대기를 빙하시추로 이렇게 연구했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알려주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눈이 내리니까 빙하가 쌓일 거고 그것들 안에서 좀 연구한 자료다 이런 의미거든. 그래서 대기와 성분을 유사하게 볼 수 있다. 요 뜻이야. 그 시절에 그 빙하에 어떠한 따뜻한 요 온실기체가 많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겠다라는 거고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변한다라는 추세가 쫙 최근으로 갈수록 더 급상승하죠. 그리고 요 기체들의 개형이랑 또 맞아떨어지지 이런 것들로 매칭해서 해석하게끔 할 거야. 근데 우리가 무슨 이슈가 있었느냐 지금 요 1960년 요때가 산업화의 시작이고 우리나라는 조금 늦게 산업화를 가속화시키면서 더 단시간에 CO2의 발생을 정말 많이 급증시켰어요. 그러니까 조금 문제 상황을 일으킨 건 맞아. 근데 발전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상황으로 이제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너무 위험하다. 우리가 이걸 방관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밑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최근에 말하는 건 요 산업화 이후에 확실하게 팍 점핑했다라는 거고요. 대기 중 온실기체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한 거, 그 중에서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증한 이게 주범이다라는 거고요. 이산화탄소가 기여도는 수증기보다 조금 낮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양이 너무 많아. 농도 자체가 너무 높아. 그리고 수증기 얘기는 선생님이 아까 초반에 했었죠? 강수가 내리고 또 다시 증발하는 기체가 됐다가 물이 됐다가 또 고체도 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자연적인 조절에 상태 변화 한 번 더 써볼래? 상태 변화를 스스로 한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 얘네들이 아주 영향력이 크진 않는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온실기체 자체의 기여는 하지만 영향력이 크진 않다. 됐나?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지구가 온난해지면서의 문제 상황들 요것들을 좀 해석해야 돼. 얘들이 화살표가 돌고 돌아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시 오기도 하잖아요. 이러한 로테이션에 대한 이해를 좀 알아야 되거든. 요거 보자. 우선 요거를 좀 이해하려면 지표면이 반사를 잘하나 흡수를 잘하나 요걸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 반사율로 나와 있으니까 반사를 잘하는 애 대표 사막과 빙하 꽤나 높은 수치로서 얘네는 반사를 잘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산림에 해당하는 요 나무, 숲들은요 반사를 잘 못해. 그럼 반대로 뭐를 잘한다? 흡수를 잘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우리가. 원래의 빙하가 하는 역할 반사 잘하는구나. 이거를 알아야지만 따뜻해져서 빙하가 녹았네? 원래 얘는 반사 잘하는데 반사 못하겠네? 이런 식으로의 연결을 할 수 있어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요 상관관계를 따져가는 거 반드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보자. 1번부터 볼게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한다. 그럼 당연히 수 온도 상승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해수의 온도 이쪽으로도 상승하고 여기 상승하면서 빙하 면적이 감소할 수 있는 이렇게 양쪽으로 연결이 되겠네. 가보면 빙하의 면적이 감소하는 거 요거는 정말로 누구나 다 알 수 있거든. 당연히 뜨거우니까 녹을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얘 해수의 열 팽창이 일어난다. 오케이?
해수에 열 팽창이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해수에 열 팽창이 일어나는 거를 반드시 알아둬야 돼. 왜냐? 빙하 면적이 감소한다. 서술형에서 아무나 다 써. 누구나 다 써. 근데 두 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지는 건데 도대체 하나는 뭐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서다평, 서술형 이런 거 객관식에서도 유의해야 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해수면 상승되면 해안가 저지대 낮은 대지가 침수되겠죠. 육지 면적이 감소되면 거기에서 살 곳, 주거지 또는 농경지 이런 것들이 다 감소되겠지. 그래서 피해로 연결되겠죠. 오케이?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거 알겠고 똑같이 알겠는데 반사를 잘하는 빙하의 면적이 감소됐잖아. 그럼 반사를 못하겠네? 흡수를 더 많이 하겠지. 그래서 더 뜨거워지는 요렇게 돌고 돌아서 또 요렇게 오는 플러스의 피드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온난해지는 요 효과를 더 가중시키면 우리가 플러스 피드백 이렇게 말하거든. 그래서 번역을 하면 조금 말이 낯설지만 양의 되먹임 또는 온난해진 걸 조금 식힐 수 있는 그러면은 진정시킨다. 그럼 마이너스 피드백 이렇게 되면서 음의 되먹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과를 좀 따져내게 우리한테 물을 거야. 해수의 온도가 상승한대. 이번에는 좀 왼쪽으로 가나 보다. 이산화탄소 용해도 감소. 요거 별표. 이것도 정말 맨날 물어봅니다. 이산화탄소 용해도는 기체 용해도고요. 기체가 시원한 사이다에서 톡 쏘잖아. 많이 녹아있다라는 거거든. 근데 이게 아니라 해수의 온도, 수온 다 상승했지. 그러면 덜 녹아서 밍밍한 탄산수가 된 거야. 사이다가 된 거야. 그랬을 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합니다. 왜냐면 얘들아 이거는 추가 좀 설명. 수권에서 녹지 못하고 기권으로 간 거지. 이렇게 기권으로 더 많이 갔으니 당연히 기온이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얘도 플러스 피드백을 주겠네. 근데 문제는 얘야. 요거 3번, 4번 조심해야 돼. 잘 봐. 기권으로 많이 갔다면서 그런데 대기 중에 증가한 이산화탄소가 다시 해수에 녹아서 해양의 산성화가 일어난대. 아니 뭔 말이야. 용해도가 낮아진다면서. 근데 또 많이 녹는다고? 그래서 산성화가 될 지경이라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요 팩트 요것만 봤을 땐 둘 다 맞거든? 근데 내용적으로 뭔가 상충되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개념이 될 수 있어. 보자. 선생님이 좀 이건 설명이 필요해요. 어떤 상황인 거냐면 얘가 기권으로 많이 간 건 맞아. 그런데 우리가 수권에서만 증발해 오는 게 아니라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대기 중의 CO2가 너무너무 많아진 거야. 그러면 이거 그림을 좀 다시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얘 입장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기권과 수권 이렇게 바다 상황인 거야. 원래 CO2가요. 100개 정도가 있었대. 그래서 여기에서 10%의 용해도를 가지고 대략적인 그냥 단순 예시예요. 10개가 해수에 녹는 상황이야. 그런데 해수에 10개가 못 녹고 얘네들에서 수온이 상승하니까 용해도가 낮아져서 이렇게 기권으로 갔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기에 이렇게 보내줘서가 아니라 CO2가 화석연료의 연소로 등등등으로 10,000개가 생긴 거야. 얘 10,000개가 아니라 100,000이네. 10,000개 정도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미 너무 많아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용해도가 낮아진 요것도 상관없고 용해도가 낮아졌어? 오케이 인정. 5%라고 해볼까? 5%만 되어도 얘는 뭐야? 말도 안 되게 훨씬 많이 녹은 거잖아. 요거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정리한다. 용해도가 낮아진 것도 맞아. 5%. 또는 뭐 5%꼭 이게 아니더라도 수치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랬죠? 요 상황. 대기 중에 CO2가 너무나 많아진 뜨거워진 지구가 온난해진 상황이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요 용해도의 문제로만 증발한 요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기권이 너무나 많아진 거야. 급증한 거야.
그런 다음 낮아진 용해도만큼만 녹더라도 그래도 이미 수치적으로는 너무나 많이 녹은 일상보다는 너무나 산성화가 될 수 있는 요 상황이다 이거야. 그럼 산성화는 어떻게 되는지 걔를 볼게요. 물의 해수죠. CO2가 일상보다 많이 녹게 된 거야. 그래서 H2CO3 탄산화 된 거야. 그러면 H2CO3는요. 이 H 플러스와 CO3 2 마이너스 이렇게 수소이온을 내놓는 산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염기 파트랑도 또 연계되어서 물을 수 있거든. 해양생물들의 대멸종까지도 격하게 표현하면은 야기시킬 수 있대. 왜냐? 해양생물들은요, CaCO3라는 탄산칼슘 성분의 조개 껍데기, 산호 등등등으로 너무나 많이 구성되어 있거든. 그래서 얘랑 만나면 얘네들이 또 녹아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인 거야. 연결할 수 있겠어? 선생님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수식으로도 얘기했지만 수식이 중요하다기보다 CO2가 용해도가 낮아졌는데도 더 많이 녹았네. 일단은 요 모순되는 상황 같은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 녹으면 수소이온이 이렇게 생기네. 그것들이 조개 껍데기, 산호 이런 것들을 녹이는구나. 그래서 문제를 만드는구나.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려워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밑으로 가보자. 수온과 기온이 상승한다. 요 5번, 6번에 해당하는 거는 요 위쪽 사이클로 이렇게 돌 예정이야. 같이 봐봐. 그러면 해수의 순환의 변화가 생기면서 강수량, 증발량 이런 게 바뀌거든. 기상 이변의 횟수와 강도가 증가해요. 그런 것의 대표가 집중호우 같은 건데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 지역이 많아지고 너무나 짧은 시간에 막 앞을 안 보일 정도로 이럴 정도로의 폭우가 쏟아지는 이런 상황에 피해가 증가한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면 구름의 역할은 또 반사를 잘하거든. 그래서 기온을 또 좀 하강시킬 수 있대. 아니 이거 그러면 지구온난화에 좋은 거 아닌가? 온도를 좀 낮춰주니까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은 거 같은데 자꾸 이렇게 연결하면 안 돼. 다시 구름이 증발량의 증가로 많이 만들어지는 요거까지도 맞고 반사를 잘해서 일시적으로 기온을 하강시키는 것도 맞아. 그렇지만 이걸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마이너스 피드백으로서 마이너스 기온 수온을 낮춰주네 좀 더 식혀줘서 좋다라고까지 되면 안 돼. 그냥 마이너스 음의 피드백까지만. 이해됩니까? 얘로 인한 인과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까지만. 요것만 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엘니뇨 라니냐까지도 우리가 좀 연결이 될 거고 기후때가 변화한다 라는 건 식생, 어종, 조금 명확하게 따뜻한 곳에서 재배되는 특산물이 있고 조금 서늘하고 아니면 추운 이런 식으로의 경계가 좀 있었다면 그런 게 육지도 바다도 좀 모호해지면서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 열대성 질병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열대, 적도 부근의 저위도의 한함이었는데 고위도로 이렇게 확산되는 그러한 과정. 완전히 극지방까지는 아니고요. 원래 발발했던 그 지역보다는 위도 때보다는 조금씩 올라가서 이게 중위도까지도 올 수도 있겠네. 이런 상황이 된다고. 아프리카에 국한된 이러한 질병, 열대 질병이었거든. 기온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영구적으로 얼어 있었던 토층이 녹으면서 얘네들 바이러스가 창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라는 거야. 생물들이 그때 확 같이 얼면서 굳어졌는데 그게 노출되면서 이제서야 부패가 된다는 거지. 이게 마치 코로나처럼요. 우리가 대처할 수 없는 새로운 바이러스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를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문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악 영향들 또는 완전히 너무나 큰 피해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가 이러한 예측을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기후변화에 우리가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큰 범주로는요 3가지래요. 이거 포커스가 좀 다르거든. 일단 배출 자체를 줄이면 너무나 좋겠죠. 대표하는 CO2의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 단연 신재생에너지
화석연료 안 쓴다 이거야. 대체한다. 근데 문제는 아직 사용이 확대되는 상용화까지는 숙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도도 좋고 계속 연구해야 되지만 지금 화력 발전을 대체할 전력까지 이 정도는 아니다. 그런 걸 아셔야 되고요. 신과 재생에너지 우리가 다음 물리 파트에서 배우는 거 나올 겁니다. 에너지의 효율성, 산업 공정의 효율화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우리가 단계가 예를 들어 1, 2, 3, 4단계를 거쳐서 단계 진행되면은 손실 열 에너지가 너무나 많이 발생돼. 그럼 우리가 의미 있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에너지보다 이렇게 손실량이 많아지면요. 만든 전력에서도 이게 빠져나가는 게 너무나 많잖아. 그럼 또 문제가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단계를 좀 줄이자. 4단계까지는 가지 말고 3단계에서 해결하는 그러한 효율성을 증가시켜 보자.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원의 재활용은 당연하고요. 그런데 두 번째, 이거 포커스가 좀 달라. 이거 잘 봐봐. 배출을 줄이면 제일 좋아.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당장 신재생 에너지의 상용화나 이런 것들은 안 되잖아. 무리가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온실기체가 발생은 했지만 제거해보자. CO2 양이 지금 비슷해.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온실기체로 잔류하는 걸 조금 없애볼까? 라는 거야. 우선 광합성이 정말로 한몫합니다. 그래서 산림 잘 유지시켜주고요. 해양의 식물성 플랑크톤들 얘네들도 광합성하거든. 조류들 이 새 말고 얘들아 해조류들 그런 애들을 잘 비옥화시켜서 잘 키워서 광합성 많이 잘하게 요 얘기야.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포집한다. 요거 좀 봐둬야 되는데 포집 및 저장하는 요 기술이 나와 있지. 그때 저장하는 거 요거 조심. CO2 자체를 기체 상태로 많이 저장한다. 요거는 부피 문제도 있고요. 위험성의 문제도 있어. 그러니까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야. 즉 저장하는 요 방식에서는 이온으로 만들거나 고체 상태로 만드는 이러한 작업 후에 저장을 해서 CO2 기체 상태를 제거해준다. 요 느낌. 이해됩니까? 그리고 태양 복사가 어쨌든 조금 덜 들어오면 조금 시원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주 반사막을 설치하는 이러한 대안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얘가 2차 우주 쓰레기 등등등의 문제를 또 유발시킬 수 있으니까 이건 역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알고 계세요. 기후변화 협약 이렇게 나와있죠. 우선은요 요거는 당장 다 외우세요. 요건 아니야. UN 기후변화 협약 이런 상황으로 요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학교에서 이것들에서 한두 개 아니면은 예로만 끝 이럴 수도 있거든. 그런데 약자도 내면서 순서도 내면서 이렇게 천차만별이야.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해당하는 좀 부교재, 프린트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의 방향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UN 기후변화 협약을 우리가 나라마다 국제적으로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노력을 하나 보다 이런 상황으로 한번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어떠한 협약들을 학교에서도 알려주시나 출판사마다 좀 언급되는 거 이런 거 기준으로 좀 외워보자. 조금 더 알고 싶어요. 마무리해보면 한반도 입장에서 나올 수 있거든. 한반도의 기온 상승률이 조금 산업화를 가속화하는 단기간에 따라가려다 보니 많이 좀 상승시켰다. 이걸 좀 인정하면서 어떠한 영향까지도 나올 수 있느냐. 전반적인 거 아까 얘기된 거랑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로 이렇게 와서 동식물의 서식지, 즉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특산물 재배지 또는 난류성 어종이 더 올라와서 북상해서 잡히더라. 이러한 상황. 봄꽃의 개화가 제주도에서도 우리가 봄꽃의 대표 벚꽃 축제, 남해에서도 그리고 여의도에서도 이렇게 대표해서 하지. 그런데 그러한 벚꽃 축제가 많이 개화됐을 때 할 거 아니야? 이 시기가 큰 차이가 없더라. 예전에는 막 열흘, 막 길게는 2주, 일주일 막 이랬는데 이제는 막 2, 3일 이럴 정도로 저 밑에 제주도에서 숙제했는데 이미 우리 여의도에서도 해야 한다. 이런 상황으로 너무나 간극이 좁혀지고 있다. 계절 길이 변화, 겨울 짧아지고요. 여름 길어진대요. 열대야가 늘고 있죠. 여름에 힘듭니다. 아열대기후의 확대 이렇게 나와 있죠. 아열대기후는 우리 지금 위도대가 이제
인접해지는데 남부 지역에서 아주 일부 요렇게 아열대 기후인데 전체는 아니거든? 근데 그게 확대될 거다라는 전망인 거야. 근데 봐봐. 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확대되는 여기가 지금 최남단으로부터 위쪽으로 북상하는 개념은 괜찮거든요. 북상하는 개념. 그런데 남부 지역 전역을 마치 남쪽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나오면은 요거는 틀려. 다시 우리나라 지도상에서 선생님 지도 다시 한번 좀 크게 남쪽을 잘 보이도록 그려볼게. 여기가 남부라고 그냥 넓게 잡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주 남쪽의 끝쪽이 일부 아열대 기후야. 근데 거기 아열대 기후에서 조금씩 더더더더더더더 위로 북상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열대 기후화 된다. 이거는 되는데 얘가 남쪽으로 이건 틀렸다 이 말이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선지 조금 장난 조심해야 되고요. 기상이변 아까 선생님이 집중호우 예를 들었거든. 집중호우 이렇게 직접적으로 안 주고 이렇게 줘. 연 강수량은 증가하는데 강수 일수는 줄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비는 더 많이 내렸는데 내린 날은 적었대. 집중적으로 때렸다라는 거죠. 그렇게 의역하셔야 됩니다. 동해에도 마찬가지 해양산성화 일어나요. 이렇게 돼서 우리 지구 온난화까지 잘 문제 풀어봅시다. 수고했어요.